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2년 동안 소소하게 인산철 배터리를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 테스트한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변화를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되면 전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셀 하나가 2V에 1A일 경우에 직렬로 연결을 하면 8V에 1A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만 올라가고 용량은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그대로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립이 좀 그런데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V에 4A가 되는 겁니다. 2V에 4A.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면 암페어만 올라가고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만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직렬과 병렬이 이제 혼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용량을 총 보면 얘가 한 셀에 2V에 1A일 경우에 얘는 지금 여기 병렬로 한 셀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8V에 2A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얘는 직렬로 8V가 됐고 1A짜리가 병렬로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8V에 2A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따라다니는 게 뭐 PCM, BMS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PCM, BMS. PCM은 뭐냐 하면 스마트폰 배터리에 보면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과충전, 과방전, 보호회로. 그러니까 과방전이 되면은 리튬은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일정 전압이 되면 자동으로 방전을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충전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여기서 전기가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막는 그런 회로가 이 PCM 보호 회로예요. 그러면 이제 BMS는 뭐냐? 얘는 각 셀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각 셀이 이제 용량이 각각 틀릴 거 아니에요. 충전되는 용량도 틀리고 방전되는 용량도 틀리니까 그런 용량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편차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BMS는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메인선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보조선들이 여기 BMS로 들어가서 이 각 배터리의 전압이 얼마인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셀별로 다. 셀별로 체크가 되면서 이제 어느 셀을 더 충전을 할지 방전을 할지를 이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셀이 2개 이상, 3개 이상 들어갈 때 보통 이제 BM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이렇게 세 종류로 테스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소소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산철을 좀 그 좋은 게 있으면 공구를 해서 저도 쓰고 공급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좋은 인산철을 구해보려고 테스트를 한 건데 사실 결과는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 테스트로 한 거는 인산철 3812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튬 인산철이기 때문에 3.2V짜리죠. 인산철은 다 3.2V예요. 이 셀 하나당 10A예요. 10A의 고방전 배터리입니다. 이거를 이제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연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BMS 같은 거를 장착을 안 하고 순수하게 배터리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는 그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38은 여기서 의미하는 게 38은 뭐냐 하면 여기 사이즈고 120은 여기 세로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기존에 넣는 배터리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이고 그 당시에 예전에 중국에서 주문했을 때 셀이 좀 좋은 게 왔는지 좌우간 현재 얘는 불량은 없어요. 불량은 없는데 항상 이제 BMS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BMS는 여기 PCM이랑 다 이제 통합되어 있는 보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BMS가 없기 때문에 나름 그냥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조금 있어요. 뭔가 배터리가 완벽하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는 느낌. 왜냐하면은 BMS를 장착 안 하고 직결로 그냥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영하 한 15도 정도에서 시동이 안 걸렸어요, 많이. 그래서 그게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인산철 26650 배터리로 했었는데 얘는 3.2V 3A 직렬로 연결을 하고 BMS를 장착을 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기 배터리에 보면 중간에 선이 들어가고 얘가 이제 토탈 BMS인 거예요. 그 PCM까지 섞인 거. 현재 얘는 셀이 여기 중간에 하나가 나갔어요. 얘는 이제 장점이 부피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죠. 셀이 좀 작으니까 기존 배터리 장착하던 곳에 들어가요. 근데 3.2V에 3A인데도 이게 셀이 고방전이라서 시동이 걸리고 운영은 했었어요. 근데 셀이 불량이 하나가 났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한 거는 인산철 26650에 2.5A짜리예요. 얘는 3A인데 2.5A를 직렬 병렬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BMS를 장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 부피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존 배터리에 또 들어가고 용량 증설이 된 거죠. 병렬로 했으니까. 그런데 셀이 불량이 이거는 많이 났어요. 꽝, 꽝, 꽝 이렇게 세 개가 셀 불량이 나서 이것도 안 좋은 케이스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이게 셀이 많아지니까 셀 불량 확률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일 안정적인 거를 보여준 거는 세 가지 중에서 이거예요. 이거. 요게 38120이 현재까지도 셀도 정상적이고 가장 안정적인데 BMS가 없으니까 심리적인 불안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부피가 이제 크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장소에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안장이라든가 뭐 안장 열어서 그쪽에다가 배터리 장소를 한다던가. 그래서 나름 이 인산철 배터리를 겪어본 결과 저 나름대로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제 완제품 인산철 배터리인 경우 이제 메이저 회사 뭐 유명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좋은 셀이랑 좋은 BMS를 이제 장착을 했는데 배터리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요. 오토바이에다가 이 그 메이저급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타오바오에서 그 파는 중국의 그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일부 완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가격은 저렴해요. 그 표기와 다른 용량. 그러니까 표기는 뭐 10A인데 뭐 5A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있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배터리를 이제 작은 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터리 케이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셀 불량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요런 게 이제 좀 단점이에요. 그러면 직접 만들면 어떠냐? 그럼 직접 만들 경우 삼성이나 LG 셀은 좀 믿을만 한데 고방정 셀은 단가가 비싸요. 문제가. 그리고 중국 중소기업 셀은 단가는 저렴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셀 불량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한 100개 사다가 좋은 셀만 골라서 쓰기에는 조금 일도 많고 좀 비효율적인 거죠. 그 다음에 크기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 단자에 맞출 경우에 작은 셀 26650 같은 거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셀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점점점 용량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별로 좋지 않다. 그래도 BMS도 마찬가지로 좀 메이저급의 BMS를 쓰면 좋은데 또 이것도 단가가 비싸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현재까지는 좋은 품질은 있어요. 인산철 배터리에. 그런데 좋은 단가, 그러니까 품질도 좋으면서 단가도 합리적인 인산철은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제가 인산철을 지금 한 대여섯 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한 개 빼고는 다 결국은 망한 거니까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현재에서 가장 좋은 방안은 뭐냐? 로켓 경차 40A 배터리입니다.
로켓 배터리 가격도 저렴하고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고, 이 로켓 배터리의 장점 5년은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용이기 때문에 5년은 가볍게 사용하고 겨울철에도 시동이 한 방에 걸립니다. 이제 단점은 뭐냐? 기존 배터리 자리에 얘가 사이즈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선을 이제 뭐 두꺼운 선으로 연장을 해서 안장에다가 넣던지 별도의 장소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가 조금 무거운 거, 요게 좀 단점이에요. 요거 단점을 극복을 해서 이거를 장착을 하면 장점이 더 많아요. 장점이 헐 많다. 블랙박스도 달고 뭐 안개등도 달고 LED도 달고 전기 사용량이 많잖아요. 요새 오토바이에 이것저것 많이 장착하시기 때문에 이 40A짜리 달면은 전기 효율이 좋아집니다. 현재까지의 대안은 이 로켓 경차 배터리가 가격 대비 가장 좋은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또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자동차 배터리 뭐 40A짜리 달면 뭐 제너레이터가 나간다는 등, 뭐 알터네이터가 나간다, 뭐 발전기가 터진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200A 자동차 뭐 100A, 200A짜리 달아도 오토바이 발전기 안 고장 나요. 그거는 전기 흐름의 구성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무게가 상관없다 그러면 200A짜리 박아도 돼요. 그런데 오토바이의 200A는 너무 과하니까 40A 정도가 이제 무게도 있으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200A를 달아도 전혀 오토바이에 무리가 안 간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느낀 그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거를 공유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